네, 2023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획기적인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야, 국회, 전기값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오르고 국민도 살기 어렵고 이 방송하는 이정훈도 살기 어려운데 전기값 0.1%라도 내리고 대한민국 대표기업 한전 적자 100원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사기쳐서 세운 월성 1호기 다시 계속 운전시켜라.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요? 오늘 재밌고 애국심을 폭발시키는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K방산과 더불어 K원전이 지금 답답한 한국경제의 희망이죠. 지금까지 계속 K방산이 히트를 치다가 이번에 K원전이 히트를 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루마니아 원전을 리모델링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우리말로 뭐라고 바꿔야 되나? 완전히 개보수하는데 2조 5천억짜리 사업권을 딸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땄다도 아닙니다.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조 5천억 중에서 한수원이 벌 돈은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희망이 있는 기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번 것도 아닙니다. 계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서 1조 원짜리 사업을 땄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엘다바는 그거는 수출이었구나. 근데 루마니아는 딸 자격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핵주권 또 탈핵 비판 책을 낸 기자입니다. 원자력을 조금 알죠. 우리나라 월성은 원래 경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월성군이죠. 월성에 가면은 중수로, 캐나다가 개발한 중수로 4기가 있었습니다. 중수로는 농축을 하지 않은 우라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돌덩이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율이 낮아. 그래서 돌덩이는 다 깨고 우라늄만 뽑아내면 순도가 올라가죠. 그렇게 농축은 안 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걸 천연 우라늄이라 그럽니다. 이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바로 핵분열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중수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수로에서 천연 우라늄을 떼고 난 다음에 다 타고 나면 연탄 떼고 나면 연탄재가 나오죠. 그렇게 나온 해결료를 사용 해결료라고 그러는데 중수로에서 타고 나온 사용 해결료는 재처리하게 되면은 원폭을 만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아주 좋다. 이래서 제가 한국 핵주권에서 쓰고 많이 얘기했지만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처음 개발한 나라는 캐나다고요. 캐나다는 왜 개발했느냐? 2차 대전 때 각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원폭을 막 개발했어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도 했어요. 근데 걔네는 전쟁 막판에 얻어 터지느라고 할 여유가 없었고 연합국인 미국하고 영국은 여유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근데 영국도 죽으라고 했는데 영국은 개발을 못해요. 왜? 영국 본토가 44년 6월달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독일의 공격을 당해서 폭격을 당했으니까 본토에서 뭐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예요? 캐나다잖아요. 호주잖아요. 캐나다에서 원폭을 기술을 해봐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캐나다가 영연방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캐나다가 갖게 되는 거죠. 캐나다가 그래서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영국은 이제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하니까 또 전쟁을 하와이만 깨졌지 본토는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개발했는데 영국 본토가 얻어맞으니까 농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개발을 시도했고 그걸 캐나다에서 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이 중수로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수로를 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쉽게 뽑아져서 원폭 만들기 좋다. 요거를 딱 감지해가지고 1974년도에 이 캐나다형 원전을 갖고 갔다가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원폭을 만들어 성공한 나라가 누구다? 인도다. 그걸 딱 보고 박정희가 우리도 캐나다형 원자를 갖고 와서 월성에 딱 짓고 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확 들어와서 너 원폭 만들면 안 돼. 또 우리와 동시에 대만도 막 하려 할 때 너도 안 돼 그럽니다. 미국의 힘은 영화에서 못 이겨. 그래서 대만은 막 시끄럽게 싸우다가 아예 포기를 합니다. 다 접었어. 근데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리하잖아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안 만들겠다. 재처리 안 하겠다 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NPT에 가입해주고 월성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4기가 있는데 첫 번째 지은 것이 이제 그때는 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사용하면은 이제 그만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60살 되면은 한 몇 년 살다 다 죽었기 때문에 60부터 연금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잘 먹으니까 70, 80, 90, 100세 가니까 연금이 고갈되고 막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똑같이 원자력 기술도요. 그때는 원자력 돌리는 기술이 약했지만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30년 지나도 쌩쌩해. 그리고 그때는 30년 전에는 기술이 딸리니까 아주 더 단단하게 지었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문제만 보충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계속운전이라 그럽니다. 계속운전을 우리가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을 지금 했었습니다. 하는데 월성 원전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경수로인데 거기 가면은 거대한 원자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해결료를 무지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핵분열을 시켜요. 근데 이 캐나다형 중수로는 원자로가 요만해. 조그만해. 작은 원자로 380개를 시멘트 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로가 380개고 그걸 이제 압력관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해결료를 12개씩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타면은 그거 뽑아내고 새거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거의 하루가 365일이니까 매일 거의 하나씩 해결료를 교체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압력관이 늘 열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수로도 한 30년 옛날을 만들 건 쓰기로 했는데 그걸 계속 운전한다 그러면 이제 원자로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근데 교체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월성에 있는 원자로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압력관 380개를 새 거로 싹 다 바꿨어요. 그건 뭐야? 심장을 싹 새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갖고 발전을 하는 터빈인데 터빈 발전기도 계속 수리 보수를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쓸 수 있다는 확인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자 10년 동안 더 재가동해도 좋다 허가가 나서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탈핵 정책으로 정권 유지해야 되니까 월성 1호기를 세우고 싶은 거야. 처음에 했던 거는 신고리 5, 6호기를 못 짓게 하려고 공론화위원회 걸었는데 거기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타겟을 그때 이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갖고 한 몇 년째 돌아가고 있던 월성 1호기를 세우라 그래요. 그 핑계로는 뭔가 하면은 경주를 둘러싼 게 월성군이라고 그랬죠. 경주 지진이 났었으니까 너 이거 오래된 거고 법적으로 했던 30년 넘어서 돌리니까 그냥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수원 그때 사장이 정재훈 씨 겁니다. 정재훈 씨는 제 또래인데 옛날에 뭐 원자력 문제 갖고 전화 다투기도 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이걸 세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밝혀진 게 뭡니까? 한수원 이사회를 동원해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되면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거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조작을 한 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밝혔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노조하던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공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정보는 한수원 노조 유정하던 김 누구야?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뱅뱅 도네요. 그거를 그 수치 조작에 참여했던 한수원의 중간 간부가 하도 억울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받아가지고 우리 강 위원장 주니까 강 위원장이 공개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치를 계속 조건을 바꾸는 거죠. 조건을 바꾸면 되잖아요. 현재는 10원 더 사람 10개, 원료 10개 투입해서 100이 원가인데
그래서 150원 번다. 50원 남을 경제성이 있는 건데, 이거 사람을 30명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거 뭐, 옛날엔 치지 않던 뭐 여기 와서 대기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사고 가능성 대비해서 누구도 와 있어야 되고, 이거 허수를 막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금방 원가가 400원쯤 되면 말도 아니게 적자가 나죠. 그래서 이걸 폐쇄를 시킨다는 결정을 합니다. 한수원 이사에서 결정을 할 때, 그때 부산의 경상대학교 누구야? 그분도 얼굴이 또 이름이 안 돼. 그분이 사회이사로서 결사 반대했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사회이사 하려고 할 때, 한수원이 그 양반 안 해줬어. 이번에. 이 문재인 끝난 이 윤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산자부 장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지난 산자부가 웃기는 조직이었어요. 그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수치 조작을 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네? 그게 한국의 최초로 박정희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만들었던 월성 1호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캐나다형 원자로를 캔두형이라 그래요. 캔두는 수출을 많이 못했어요. 미국이 제재를 가했어. 핵무기 만들기 좋으니까. 그래서 대만도 못하고 우리는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 했죠. 캐나다가 했죠. 인도가 옛날 거 있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하고 중국이 갖고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을 겁니다. 수출이 많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월성 1호기를 지을 때 우리가 저거처럼 우리도 왜 신발 사러 갈 때 저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가는 그 머릿속에 두는 게 있잖아요. 내가 차를 사러 가더라도 노란색에 빨간색에 제네시스 사겠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월성 1호기 지을 때 캐나다에서 돌리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거처럼 생긴 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그 원자로가 무슨 무슨 그 이름이 우리 월성 1호기처럼 포인트 그다음 뭐 라벨른가 뭔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원자로인데 그건 먼저 30년이 다 됐죠.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캐나다는 미국 바로 옆에 있지만은 영국의 연영방이었기 때문에 유럽 문화가 세서 유럽 문화는요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고 미국이 까다로워요. 우리는 원자력을 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NRC인데 NRC가 굉장히 혹독하게 안전을 강화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형 중수로도 그 기준으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유럽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인가? 캐나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거. 그놈이 먼저 30년이 됐는데 걔네도 더 쓰려고 압력관을 자기네 스스로가 종주국이니까 교체를 했어. 교체한 다음에 써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성 1호기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우리 힘으로 스스로 했는데 우리는 완벽했어요. 그걸 잘 돌리던 걸 문재인이가 개입하고 그때 그 백장관 한양대 교수하던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정재원하고 어쩌고 해서 수치 조작해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자기네 스스로 고쳐서 돌렸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세웠어. 그래서 이거를 압력관을 다시 바꾸는 걸 했는데 누구한테 맡겼느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가 한국 기업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싹 수리해줘서 그거 지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NRC 기준으로 원자력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더 운영을 잘하고 기술이 올라가고 종주국인 캐나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도 그 후에 캐나다로부터 이 중수로를 도입해서 원전을 지어갖고 돌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말한 30년이 다 지나간 거죠. 그 원전이 체르나보다 1호기래요. 뭐 이름 기니까 루마니아 원전으로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이제 압력관을 싹 교체하고 더 쓰고 싶어. 루마니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누가 제일 잘해요? 캐나다도 한국이 했잖아요. 한국도 한국이 했고 한국은 문재인 때문에 못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캐나다가 이걸 자기네 원자로를 중국에 짓겠다고 수출했는데 자기네 회사들이 만들어 와서 중국에 수출용으로 만들어 보면 120원이 드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 기업에 가게 되면 80원에 해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수출은 자기네가 주체인데 하청을 한국 기업들이 가서 중국에 캔두 원전을 지어준 사실도 있어. 이걸 루마니아가 다 아니까 이번에 자기네 압력관 교체하는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게 2조 5천억인데 한국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기네 체면이 있고 하니까 캐나다의 그 원래 원자력 공사가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이탈리아 한 회사도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뭐 좀 하겠지. 근데 핵심은 우리야. 루마니아 지금 자기네 원전 새로 짓고 하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있는 거 더 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한국이 들어와야만 이게 돼. 그래서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버원은 누구냐? 한수원인 거야. 한수원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끌고 들어와서 같이 바꿔주고 돌려주고 확인해서 그래도 끌고 빠져나오겠죠. 이게 한국 기술이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수원 사장하고 뭐 이렇게 한번 맛있게 저녁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날 이 얘기 안 하던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이런 얘기 다른 걸로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 그런 나라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차관을 줘야만 하는데 우리 수출입 은행이 K방산 쪽에 폴란드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차관 받아서 무기 사잖아요. 거기 지원하고 뭐 지원해서 지금 쩔쩔매는데 수출입 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이 좀 차관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지금 어제 저 차물고 어디 갔다가 기름값 되게 올랐대. 또 지난번에 어디 갈 땐 1,700원, 1,800원까지 또 올랐더라고. 그리고 지금 한전이 적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전기값 올랐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전기값 오르니까 막 에어컨 먹였더니 춥겠다고 소리를 질러. 손님은 안 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전기값 낮추려면 뭘로 해야 돼? 월성 1호기는 멀쩡한 거를 조작을 해갖고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다시 돌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원전 하나 추가로 돌린다고 해서 전기값이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0.1%도 내려보자 이거야. 그래야 그러면 그게 돌아가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또 원전에 공급하는 해결료부터 회사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자리. 그럼 좀 살기가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참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제가 딸랑이라 그럽니다. 문재인한테 딸랑딸랑 하는 세력들이 이거를 그때 문재인에서 이게 한수원 이사에서 결의해서 가짜 자료 가지고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충성을 한다고 거기에 들어있던 해결료를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빈통이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해결료, 중수로에 들어간 해결료도 국산화했습니다. 한국 해결료 주식회사 대전에서 이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월성 1호기는 최초형이라서 요거는 캐나다식 해결료를 쓰고 2, 3, 4호기는 조금 더 개량된 건데 지금 2, 3, 4호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어. 근데 거기 해결료는 생산하는데 월성 1호기는 다 세웠고 해결료 뽑아낸 걸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다 쓰레기통에 가 있지. 해결료 저장소에 가 있죠. 건식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면은 그게 기간이 또 1년 걸리겠죠.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가동 허가를 받은 건 10년이었어.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 5년쯤에 세워갖고 지금 다 세월 지나서 지금 2년이가 남아있어요. 2년 사이에 1년 까먹어갖고 해결료 생산에서 꽂아서 1년 돌리면은 결론적으로 적자예요. 정말 밉지 않습니까? 이 세운 문재인 정권 백운규 장관도 얄밉지만은 그래도 한국 수력 원자력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해결료를 그냥 뒀으면 되는데 그걸 뽑아내라고 지시한 자가 있을 거예요. 한수원에서. 싹 뽑아서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해결료 주식회사도 월성 1호기용 해결료 생산을 안 하니까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어.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심장을 싹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더 돌려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도합 60년 돌려도. 그거를 안전성 검사해갖고 허가해주면은 그럼 가능하죠.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해주면 돼요. 현행법과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이렇게 전기가 없고 에너지 없고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류의 그 사기에 속아서 세운 것도 억울한데 이놈의 법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세금 내고 전기값 내고 사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또 하나 우리 비리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도 문재인 정권에 나온 건데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전력거래소라고 하는 데 가서 그걸 사줍니다.
한국전력회로서 뭐부터 사주느냐? 제일 싼 거부터 사는 게 좋죠. 그래야 자기들이 남지. 한전이, 그죠? 근데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산 단가가 가장 싼 거부터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만든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왜 그러느냐? 태양광 발전소는요, 발전 단가가, 생산 단가가 제로예요. 태양빛을 돈 안 내고 깨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아무리 싸도 해결력은 넣어야 돼. 수력은 제로지만 수력도 사실은 제로예요, 제로. 물이야 공짜잖아요. 화력은 기름 떼고 석탄 떼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력하고 재생에너지만 먼저 사게 돼 있어. 근데 수력은 값은 싸, 그래도. 근데 이 태양광은요, 단가가 높아요. 왜? 밤중엔 생산 못 하잖아. 흐린 날 생산 못 하잖아. 그 값이 비싸.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서 태양광이 현재 2022년 가격으로 5배 비쌉니다. 원자력이 50매돈이고 저게 250원쯤 돼요. 250원짜리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수력 사주고, 그 다음에 원자력 사주고, 그런 수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값을 비싸게 내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그래서 한전이 적자인 거예요. 비싼 것부터 사주게 돼 있는 거야. 이유는 뭐냐? 한국전력거래소 규칙으로 원료비가 가장 싼 것부터 사라. 요걸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거야. 요걸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만데.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비싼 전기요금 내고 계신 겁니다. 멀쩡하게 있는, 잘 돌아가고 있는 월성 1호기, 그것도 싹, 아니, 옛날엔 자연수명 60년 때는 맞지만 지금 100세 사는 세대에 다 몸 고치고 임플란트 다 하고 뭐 고쳐놨는데, 그런 다음에 너 죽어라 그랬으니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법대로 하려면 또 다른 법도 고쳐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국회에서 월성 1호기 특별법을 여야가 만들어주면 돼. 이건 국힘당이 추진해야 돼. 민주당이 반대하겠지만 한번 밀어붙여 보자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규칙은 당장 지금 바꾸면 돼. 산자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되고, 아마 제가 오늘 방송하기 때문에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 1원이라도 낮춰보자고. 그래야 좀 서민들이 살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인기가 떨어져 갑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도 좀 뭘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에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비를 비롯한 한수원 컨소시엄에 가서 아마 공사 따낼 겁니다. 그거는 기뻐하면서 우리 스스로 죽인 월성 1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발전 단가가 비싼 걸 전기부터 사줘서 국민들한테 비싸게 전기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고발 2가지를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